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CES 2025 이후로 시장의 흐름이 완벽히 바뀌고 있는데 그 시장의 빅 이벤트 속에서 최대 수혜주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대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해당 기업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CES에서 이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코스모스를 공개하면서 AI 로봇 분야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현 시점에서 AI 로봇과 함께 혹은 그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은 자율주행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자율주행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것과 다르게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서 약한 편은 맞습니다. 미국의 자율주행산업협회는 미 교통부의 자율주행차의 설계, 성능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제대로 설계할 테니까 거기에 따른 정책 프레임워크를 달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을 폐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결국에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도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률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가 너무 크다. 중국에게 따라잡힐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승인 절차로 축소해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됐을 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발언권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붙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번 CES 2025에서 나온 자율주행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자율주행에 대한 이 미래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X에서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팬들이 물어보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무감독 풀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올해 어느 때쯤 상용 서비스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즉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합니다. 실제로 이번 CES에서도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해당 산업에 대한 강세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AI 로봇 분야보다 강력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이번에 AI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동차 분야가 CES 2025에서 하반기에 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중에서 좀 초반부에는 AI 분야나 혹은 로봇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자율주행 분야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 CES 2025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아마존의 투자사인 죽스의 자율주행 차량이 운영되고 있고요.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CES에서 이 웨이모의 CEO인 테케드란 마와카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 다음에 향후 로봇 택시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겠다라는 야망을 표출할 예정입니다. 젠슨항 CEO도 기조연설에서 AI 로봇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맞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이미 연간 5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코스모스 플랫폼을 공개했죠. 즉, 이 코스모스 플랫폼으로 인해서 AI 로봇뿐만 아니라 AI 자율주행까지 시장에 대한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젠슨왕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주행이 잘 나가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이미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도 비아디와 샤오미를 비롯해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 자율주행차 기술 전반의 기술점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즉, 자동차를 구매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연비라던가 자동차의 성능, 혹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자동차 크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편의시설, 즉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기준점을 높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자율주행 성능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가장 큰 변화는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중국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에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탑재된 자동차와 탑재되지 않은 차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탑재되지 않은 차가 점점 없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이 탑재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는 유선으로, 누구는 무선으로, 무인으로 운전하게 되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결국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타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아디, 엑스펑, 샤오미, 리오트 등 다수의 중국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에 대한 자율주행, 그리고 미국에 대한 자율주행이 얼마나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술점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죠. 하지만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AI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 등 AI 기술 적용을 통해서 강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기아차에서 차, 모터스를 떼면서 기아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으로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지금까지 보여줘 왔고요. 거기에 따른 단계가 지금 점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기술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활용해서 가상 환경에서 신규 공장도 구축하고 운영 과정을 시뮬레이션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자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해진 도로에서밖에 자율주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도로의 길이마저도 뭐 1.9km, 긴 건 한 6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개발의 진척을 못 보여왔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가상 기술 플랫폼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국의 42개 지역에서만 자율주행 허가로 인해서 개발 한계에 부딪힌 현대차가 2020년도쯤에 모셔널을 인수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는 모셔널을 통해서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든 건 맞지만 누적 마일리지, 누적 운행 기간이 241만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2300km를 달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25억 킬로미터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적인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져서 지금까지는 따라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미국이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엔비디아가 CES에서 공개한 코스모스를 통해서
규제가 없는 가상 공간에서 로봇 택시를 운영하고 그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한 정보와 합쳐서 데이터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확보도 이미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유럽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이라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목표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고, 특히나 이번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코스모스에 대한 플랫폼으로 인해서 기술 개발에 진척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SOS랩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라이더 기업입니다. 라이더 선도 기업으로 이번에 CS2025에도 참가한 차세대 라이더 기술을 대거 공개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현대 G90 차량에다가 라이더를 탑재해서 전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갖고 있는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카메라 이미지와 유사한 결과를 얻어내는 ML-U 기술을 통해서 혁신성까지 수상할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올 때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이미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강한 시세가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